안녕하세요.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를 맡고 있는 박진혁 세무사입니다.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제 이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메일 주소는 pklein 한 메일 내시고요.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쉽고 자세하게 아주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우리 원가관리회계, 재경관리사 한 파트고요. 국가공인 회계관리 자격제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죠. 1단계가 뭐예요? 1단계가 회계관리 2급이고 자, 먼저 자격증 소개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. 국가공인 회계관리 자격제도. 자, 먼저 첫 번째가 회계관리 2급이죠. 1단계 자격증이고 입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회계관리 2급에서 출제하는 거는 회계 원리죠. 아주 기초적인 회계 지식을 물어보고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계관리 1급. 회계관리 1급은 출제 범위가 재무회계이고요. 재무회계에다가 플러스 여기 세무회계를 묻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가 재경관리사죠. 재경관리사 사자가 들어가네요.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이렇게 최고 자격증은 사자가 들어가요.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자격제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을 묻고 있고요.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이 재경관리사 출제 범위가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이 원가관리회계가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회계관리 자격제도는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. 우리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딱 실무하면서 실무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갖추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. 그리고 또 이 능력을, 그런 부분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았죠. 그래서 그 실무 능력의, 실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탄생되었고요. 1단계는 회계원리, 입문 단계. 입문 단계는 뭐, 우리 격리부서에 신입사원 정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자격증이 되고, 그 다음 회계관리 1급은 실무 담당자죠. 실무 담당자 해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됩니다. 세 번째 재경관리사는 팀장이에요. 재경팀, 팀장급이죠. 관리자급. 모든 걸 아울러서 총괄해서 지휘, 관리, 또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단계 자격증이 재경관리사가 되는 겁니다.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제 수업의 특징은 항상 아주 적절한 예를 든다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이제 디자인의 본고장 프랑스에 가서 이제 옷가게를 하려고 해요. 우리나라에서 옷가게 해봤자 뭐 많이 안 되니까 불황이니까 좀 넓은 시장에서 내가 옷을 팔아보겠다.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옷가게를 열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? 프랑스어 프로를 배워야 되겠죠. 해서 1단계 회계관리 2급은 그 언어 배우는 거예요. 우리 기업의 언어가 회계고요.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그 개념을 알려주는 게 회계 원리가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장부가 작성이 되어지고 작성된 장부, 재무제표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죠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불어 가서 프랑스에 가서 불어를 할 수 있겠죠. 바로 옷가게를 차리면 시행착오를 이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. 해서 그 나라의 문화, 습관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업 활동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. 해서 그 나라의 프랑스의 아주 좋은 기업에 이제 입사하는 거예요. 입사해서 그 옷 산업, 의류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습득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배우는 단계, 그 회계팀, 재경팀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회계관리 1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경관리사. 재경관리사는 이제 내가 다 모든 업무를 습득했으면 이제 독립해야 되겠죠. 독립해서 자신만의 옷가게를 차리는 거예요. 옷가게 차리면 여러 가지 뭐 의사결정할 거예요. 그렇죠? 그때 필요한 게 이거죠. 재경관리사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옷가게를 잘해서
뭐 여러 개 지점을 냈다. 그럼 그런 지점까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그런 관리까지가 이제 검증하는 게 여기 재경관리사 시험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일자를 볼게요. 두 번째. 재경관리사 시험 일자는 1년에 4번을 보죠. 1년에 4번, 3월달, 6월달, 9월달, 그리고 12월달 이렇게 4번 보는 거예요. 응시 접수는 한 달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반드시 응시하셔야 돼. 가끔 이런 분 계세요.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. 회계세법, 너무 재밌다. 응? 공부하다가 그 응시 접수 일자를 놓쳐가지고 시험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. 지금 당장 적을게요. 옆에 있는 달력에다가 접수 기간 적으세요. 반드시 접수하시고 내가 따고자 하는 월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시험 시간이고요. 세 번째 시험 시간은 150분이에요. 2시간 반이죠. 언제 보냐면 14시, 2시부터 16시 30분까지 16시 30분 이렇게 150분 동안 재무회계, 세무회계, 원가관리회계를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. 뭐 50분 재무회계 봤다가 10분 쉬고 50분 세무회계 봤다가 10분 쉬고 원가관리 마지막에 50분 동안 측정하는 게 아니고 150분 내에서 세 과목을 다 보는 거죠. 2시간 반이 상당히 깁니다. 우리가 이제 영화 볼 때나 무슨 콘서트 볼 때 그때는 좀 빨리 지나가죠. 근데 이 시험 볼 때 물론 긴장해서 빨리 갑니다.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 2시간 반 공부하는 거 이거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않고요. 화장실 갔다 오지 않고 그냥 꾸준히 앉아있는 그 2시간 반 그런 적 있었나요? 거의 없죠. 2시간 반이 상당히 길어요.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실 때 생리현상이 발생되어지거나 단초한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죠. 그래서 항상 그 시험 보기 일주일, 2주일 전에는 반드시 한 2시간 반 동안 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. 3개월, 4개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 나는 이번 시험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. 자신 있으면 뭐해? 갑자기 막 배 아프고 막 정신 혼미해지고 이러면 낭패죠. 그렇죠?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정확히 시간 재고요. 움직이지 않겠다. 문제만 풀겠다. 직접 모의고사 1회 갖다 놓고 3회 여기죠? 그렇죠? 세 과목 직접 2시간 반 동안 푸는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아주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는 그런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보시면 합격 점수를 볼게요. 네 번째 합격 점수. 합격 점수는 각 과목별 7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. 70점 이상. 세 과목 다 100점 만점이에요. 여기 100점 만점, 여기 100점 만점, 여기 100점 만점인데 재무회계 100점, 세무회계 100점, 원가관리회계 69점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. 각 과목 여기 70 이상, 여기 70 이상, 여기 70 이상 맞아야 합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보실 때 150분 동안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재무회계를 풀다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. 그러면 이거 풀고 있으면 안 돼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세무회계 풀고 그리고 이제 원가관리회계 푸는 거죠.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문제부터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.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쭉 풀고 나간 다음에 전체 문제가 이제 40문항이고요. 과목별 40문항이고 한 문제당 2.5점 배점이죠. 2.5점 배점이면 전체 100점 만점인데 여기에서 70점을 맞으려면 70 나누기 2.5 하니까 몇 문제 나오죠? 그렇죠. 합격 점수에 도달하는 그 문항수는 28문항 나오는 거죠. 28문항. 그쵸. 예, 욕하면 안 되고 28문항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. 그래서 내가 재무회계 딱 봤는데 한 30개 정도가 정확하다. 그러면 건너뛰어. 그리고 세무회계 30개 하고 원가관리회계 30개. 보통 25개에서 30개에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요. 기본적인 문제. 틀에 정해져 있는 정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, 쉬운 문제만 먼저 골라 푸시고 그리고 시험 남았을 때 어려운 문제, 몇 문제 건드리는 거지. 내가 이번에 재무회계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. 이게 목표다. 응시료가 상당히 세죠. 시험 왜 보시는 거예요? 재무회계 100점 맞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. 그렇죠? 해서 시간 안배를 정확히 하셔야 돼. 시간 안배. 재무회계를 보통
제가 권해드리는 게 50분 동안 시험 보시는 거고요. 세무회계는 말문제가 맞기 때문에 40분 동안 시험 보시는 거고, 원가 관리회계는 한 50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돼요. 그러면 140분이죠. 나머지 10분은 이제 OMR 카드에 마킹하는 시간, 그리고 마킹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간 안배를 정확히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정말 실력이 출중하세요. 지금 세무사 공부를 거의 한 15년 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제가 이제 실무에 있고요.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세법은 그 선배한테 다 물어봐요. 물어보면 그 선배가 그 세법 논리와 취지와 또 그 유래,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어질지, 앞으로 변경되어지는 게 맞는지, 문제점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아직 세무사가 아니세요. 근데 시험을 이제 오랫동안 봐왔고, 또 이제 이번에 꼭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감 또는 그런 압력 때문에 항상 시험을 볼 때, 물론 세무사 마찬가지예요. 세무사도 거의 이런 제도고요. 그러니까는 시간 정해진 그 한도 내에서 각각 점수 맞아야 돼. 각각. 근데 우리 선배님은 이번에 꼭 붙어야 되겠다. 이번 떨어지면 안 된다. 주위에서 너무나 이렇게 내가 붙는 걸 열망하기 때문에 내 그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합격해야 되겠다. 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. 문제 푸는데 뭐 그 모든 그 합격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. 뒤에 있는 문제가 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돼요. 왜냐하면 합격하게끔 하는 문제가 시험이 아니고 떨어뜨리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에 좀 어려운 문제를 출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수험생이 당황스러워서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못 풀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앞에 쪽에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인데, 우리 선배는 이제 다 알잖아요. 공부를 뭐 10년 했는데 뭐 웬만한 문제 다 알아요. 다만 시간이 걸릴 뿐. 시간이 걸려도 풀어야 돼. 왜냐하면 괜히 이 문제 한 문제 안 풀어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떨어지면 천추한이 될 텐데? 그래서 그 문제 푸는 거예요. 근데 한 5분 걸려서 푸는 거죠. 보통 세무사 시험은 한 문제당 1분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거의 뭐 한 문제당 1분 꼴이거든요. 그렇게 풀고 제게 되는데,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어렵던 쉽던 그냥 계속 풀고 나가는 거죠. 그래서 뭐 150분 동안 딱 한 뭐 40문제 풀고 나오는 거야. 물론 100점이야 재무회계는. 그렇죠? 근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? 내가 원하는 자격증 합격에 아예 동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? 이 문제는 어렵다, 이 문제는 쉽다, 이걸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. 그래서 수업 듣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데, 이 푸는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, 헷갈린다, 잘 모르겠다, 그런 문제는 따로 체크하고, 실제 내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풀지 말아야 되겠다, 이런 문제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. 즉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 나오면 풀어야지,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풀어야지, 이런 것까지 이제 체크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그 선배가 이제 계속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안 돼요. 자기도 이제 아는 것만 풀고 나와서 좀 그 적정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합격해야 되겠다 아시는데, 이제 실제 시험만 들어가면 그냥 그 고질병이에요. 고질병. 안 된다는 거지. 안 돼서 이제 매번 떨어지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을 포기했어요. 시험 포기하고 이제 뭐 아는 세무사 선배 밑에서 이제 사무장으로 계시다가, 근데 뭐 매년 뭐 시험 봤기 때문에 시험 포기하고 났는데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 응시 접수한 거죠. 접수하시고 나서 이제 시험 봤습니다. 시험 딱 보고 정말 이번 시험은 뭐 그냥 공부도 안 했대요.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보는 시험 아는 것만 대충 풀고 나오지, 이런 생각에 시험을 봤습니다. 봤는데 그 해 붙었어요. 그 해 붙고 그 해 또 2차를 또 들어가는데, 또 2차 또 이번에 또 붙어야 되겠다. 또 그 고질병 때문에 2차가 또 연달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1차만 붙고 막 이렇게 되는 선배님 계시거든요. 그럼 안 돼요. 그렇죠? 안타깝죠.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. 그런 분이 있어요.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내가 지식을 이제 쌓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합격하려고 공부한다. 지식은 이제 실무에서 내가 그런 자격증 딴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는 거지.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예요. 옳지 않은 거. 1번이 옳지 않아. 찍고 넘어가야지. 그렇죠? 2번, 3번, 4번 왜 옳지 않은지 그걸 또 이제 계속 고민하시고 따져보시고, 이게 문제가 좋은 문제네, 출제자가 아주 고민한 문제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 안 될까?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해서 반드시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되고, 내가 알고 있는 문제,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시는 거,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해서 합격 점수는
각 과목별 70점 이상이고 40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28문항만 맞추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출제 범위를 볼게요. 우리 교재, 원가관리회계 교재를 보시면 교재 앞에 출제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. 머리만 보시면 직영관리사 꼭 따야 한다. 이거 정말 좋은 자격증이다. 이런 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인포메이션이죠. 평가 범위 보시면 원가관리회계 6쪽이 있어요. 혹시 교재 있으신 분은 그 6쪽을 보시고요. 교재 없는 분은 그냥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원가회계를 공부할 건데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출제 범위가 되고요. 출제 범위 첫 번째, 그러니까 원가 관리 회계죠. 첫 번째는 원가 회계, 두 번째는 관리 회계예요. 원가 회계는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원가 계산 파트가 다시 또 보통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첫 번째는 기초 원가예요. 기초 이론이죠. 원가에 대한 개념. 원가란 무엇이냐? 원가의 목적, 원가의 분류, 원가의 흐름을 배우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는 제조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상해지죠. 만약에 소품종을 대량 생산한다. 그런 기업은 종합원가 계산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요. 다품종, 품종이 다양하면서 뭐 한두 개 만든다. 다품종, 소량 생산이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. 종합 원가 계산이고 여기는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. 그 다음 세 번째는 원가 측정에 따라서 다시 분류가 되는데 이 측정, 이게 표준 원가 계산이죠. 자, 표준 원가 계산은 내가 미리 예상한 원가 있죠? 하나 만들 때 얼마가 투입되겠다. 예상한 금액과 나중에 실제 만들고 사후적으로 나온 금액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번 연도에 제품을 제조하면서 비효율적인 면이 뭐가 있었구나. 그런 거를 고쳐나가는 게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. 원가 측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. 사전에 원가를 미리 측정해서 계산한 다음에 사후 통제 또는 이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. 네 번째는 원가의 범위. 원가의 범위에서 다시 두 가지가 있고요. 원가의 범위에서 변동 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 이렇게. 재무제표 작성은 전부 원가 계산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합니다. 근데 원가 계산할 때 고정비 빼고 변동비만 한번 따져보자. 이게 변동 원가 계산이죠. 원가의 범위, 변동비 제외시키는 게 변동 원가 계산이고. 자,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관리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리회계. 두 번째, 계획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죠. 자, 첫 번째는 CVP 분석이에요. CVP 분석.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의류 제조업이다. 옷을 하나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라 할게요. 옷을 50원에 만들어서 뭐 100원에 판다. 그러면 하나 만들어 팔면서 얼마 남기는 거죠? 50원 남기는 거잖아. 그쵸? 50원. 근데 우리 제조 기업은 매달 고정비가 예를 들면 뭐 1,000원 들어가는 거야. 1,000원. 그러면 내가 몇 개를 팔았을 때 이 고정비를 메꿀 수 있을 것인가? 몇 개예요? 1,000원 나누기 50원 하시면 뭐 한 200개 나오나? 200개? 그렇게 200개 팔고 그 이후 팔아야 내가 좀 남는 게 있겠구나. 이런 분석이 CVP 분석이에요. 그러니까 원가와 조업도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. 이걸 공부하는 게 CVP 분석이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단기 의사결정. 우리 회사가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기업에서 제가 만약에 옷을 100원에 팔고 있어. 근데 100원에 팔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한 뭐 대량으로 한 70원에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. 그때 내가 그 요구를 수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. 아니면 우리 회사가 특정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특정 부품에 대해서 자가 제조하지 말고 그냥 외부에서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을까.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거죠. 단기니까 1년 이내 의사결정이고요. 의사결정은 단기 1년 이내는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한다, 고려하지 않는다. 화폐의 시간가치.
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장기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. 장기 의사결정은 먼 미래에 대한 투자죠. 만약에 우리 회사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안, 장기 그 생산 설비에 대한,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겠다. 확장했을 때 만약에 지점을 내는데 그 지점에 대한 공장 어디에 낼 것이며, 그리고 이 생산 설비 어떻게 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이죠. 장기 의사결정이고 화폐의 시간 가치가 고려되는 거예요. 화폐 시간 가치가 고려되는 게 좀 중요하죠. 여기 화폐의 시간 가치 공부할 때 또 이제 뭐 이자율에 관한 게 여러 가지 나와요. 그렇죠? 뭐 내부 수익률, 그렇죠? 이런 게 유효 이자율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. 그다음 세 번째는 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 파트는 성과 평가고요. 자, 성과 평가는 먼저 첫 번째 책임 중심점을 놓고 평가하는 거죠. 부서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보시면 책임 회계라고 되어 있고 성과 회계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에바죠. 책임 회계, 성과 회계,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, 이거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. 워낙 뭐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. 그러니까는 원가를 계산하고 만들 때 얼마에 만들었니? 그리고 이걸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의사결정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과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게 원가관리회계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이해하시고,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세 번째. 출제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. 원가 회계에서 대략 한 절반, 그리고 관리 회계에서 절반이 출제가 돼요. 물론 관리 회계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죠. 관리 회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건 사실이고요. 근데 대략 한 절반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또 말 문제와 이론 문제가 있는 거죠. 다 사지선다형인데 말 문제는 그냥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집어내는 거고, 계산 문제는 더하기 빼기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 말 문제와 계산 문제, 말 문제가 대략 30에서 40문제 나오고 40% 나오고요. 그리고 계산 문제가 60에서 70%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말 문제, 이론 문제 나누어서 대비하셔야 되겠지. 말 문제, 다음 문제 옳은 것은,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찍는 거예요. 말 문제는 책의 본문 내용 있죠. 본문 내용 먼저 이해하시고 그 논리, 취지를 이해하시고,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. 본문 내용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다독하신 다음에 이 문구가 다른 문구로 바뀌었을 때 이거 골라내야 되겠다. 이렇게 연습이 이루어지시면 돼요. 그래서 본문 내용 핵심 키워드를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거 밑줄 그으세요.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. 이렇게 이제 출제 나오는 거와 출제 나오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거고, 출제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 부분을 밑줄을 긋고,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다독하시고, 만약에 암기가 안 된다. 암기가 안 되면 마지막 순간 시험 보기 전에 따로 적어 놓으세요. A4 용지 한 장으로 적어서 정리하시면 돼.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그것만 쭉 읽고 들어가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산 문제고요.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데, 계산이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예요. 복잡한 수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. 사칙 연산만 아시면 됩니다. 그럼 이 계산 문제가 정말 계산 문제일까?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일까? 가끔 질문하시길, 제가 수학을 못하는데, 수학인 정말 제가 이전에 수학 포기했던 수포자인데, 근데 이 원가 회계 다른 거 할만하다. 근데 원가 관리 회계 계산 문제 많다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라는 문제,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수학이 아니에요. 산수도 아니야. 산수겠다.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니까 아주 간단한 사칙 연산이고요. 그냥 계산기만 잘 두들길 수 있느냐, 이걸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산이 이루어지는 그 관련 내용이죠. 관련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 중 제조 원가인 것은,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, 직접 노무 원가, 제조 간접 원가. 그 내용이 뭔지 알고, 이 내용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지는구나, 안 되어지는구나,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. 낚시하는 거죠.
개념을 묻는 문제를 더하기 빼기 하는 거지. 진짜 뭐 우리 과거에 공부할 때 뭐 함수 또는 뭐 지수, 로그 그리고 뭐 인수분해 이런 거 나올까요? 만약에 원가관리회계에서 그런 수학적인 내용을 묻는다. 그럼 시험 찢어버리세요. 시험 볼 필요 없어. 왜 보세요, 그럼? 그렇죠? 아주 간단한 개념을 물어보고 그 개념을 따지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. 너무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고요. 또 계산 문제는 정말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. 정말 정형화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. 틀에 박힌 문제가 나와요. 이 틀에 박힌 문제에서 정말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그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시고요. 그 그림에 숫자를 채운 다음에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해서 제가 항상 여기 이해 후, 그러니까 여기 틀 작성하는 거, 그림이죠. 그림을 작성하는 걸 배울 거예요. 이 그림 딱 그려놓고 여기에 숫자 채우세요. 그러니까 빈칸 채우게 하시면 돼. 빈칸 채우시면서 원하는 물음에 답을 하는 거죠.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.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. 그러면 문제는 다 어디 나올까? 우리 문제는 문제은행식에서 출제가 되는데 문제은행식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거죠. 마찬가지예요. 이 시험도 그 문제은행이 있어. 은행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꺼낸 다음에 약간 수정하는 거예요. 말만 바꾸고 약간 그 단어만 바꾸고 그다음 계산 숫자 바꾸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출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 우리 원가관리회계 3일 회계법인, 3일 인포마인 여기에 나온 문제, 여기 나온 책에서 다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 책에 있는 문제가 총 몇 문제일까? 책에 있는 문제 예제 빼고요. 예제 빼고 예제는 이제 좀 사이즈가 큰 게 있어요. 예제는 이제 시험에 직접 연관이 없고요. 예제는 그 논리와 이해를 위해서 있는 거죠. 그 실제 출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예제는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습 문제와 뒤에 모의고사 있죠. 특히 연습 문제. 모의고사는 연습 문제에서 약간 이제 틀을 바꾸어서 약간 응용 문제가 있는 거고요. 중요한 건 연습 문제예요. 각 챕터별 연습 문제. 그러니까 제가 다 세보니까 전체 440 문제가 있고요. 여기에는 모의고사 40문제 3회 120문항이 포함되어 있어. 그러면 빼면 그 나올 만한 문제가 몇 문제죠? 나올 만한 문제가 320문제. 그러니까 320문제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. 이 120문제는 320문제를 연습하는 거고 모의고사 320문제만 정확히 풀면 되고요. 320문제 중에서 또 필요 없는 문제가 있어요. 몇 개 골라내면 정말 그 문제 풀 게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문제만 여러 번 풀면 되고요.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 푸는 거죠. 이렇게 여기 있는 문제를 5회 동안 내가 5번 풀었다. 그렇으면 합격이에요. 원가관리회계는 이건 정말 쉬워요. 왜냐하면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 나오는 그 키워드와 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암기하시고 시험 들어가시면 되는데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는 다른 뭐 재무회계나 세법은 어려워요. 세무회계는.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전략 과목이 되셔야 돼. 그러니까 우리 150분 동안 세 과목이 치러지는데 나머지 과목이 어려우니까 좀 시간을 많이 안배해야 되겠죠. 그럼 쉬운 원가관리는 빨리 풀고요. 해쳐버려야 돼. 빨리 한 30문제 정도 정확하게 풀고 그냥 다른 과목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돼요. 그렇게 충분히 돼요. 그러니까 짧은 시간 공부하시면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문제 5번 풀자. 만약에 시간이 없다. 시간이 없으면 한 3회 정도 푸시면 되겠고요. 자, 참 쉽네요. 합격하기 참 쉽죠.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풀 때 책에 그 답을 적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세 번, 네 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책에 답이 적혀 있으면 한 번 풀고 나서 나중에 다시 풀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책에 연습 문제 1번, 2번, 3번이 있다. 그럼 내가 1번 문제 풀었는데 맞췄어. 그럼 굿.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. 2번 문제 풀었어요. 틀렸어. 체크 문제. 3번 문제 틀렸는데 당체 이해가 안 가. B. 이런 문제는 저한테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. 질문. 그래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 다음 또 풀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책에 푼 근거가 없고요. 풀 때는 항상 연습장에 의해서 푸십니다. 연습장 옆에 계산기 있어야 되겠죠. 연습장과 계산기 준비하셔야 되고 풀고 나서 나중에 또 풀겠죠. 또 풀었는데 여기 또 지하, 체크, B. 나중에는
본문 내용은 그 밑줄 그은 거 키워드 중심으로 읽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. 한 3회독 하면 돼요. 빠르게 3회독 하시면 네, 되고요. 그리고 BB가 나왔다. 뭐죠? BB가? 정말 못 풀겠다. 이런 거는 저한테 찾아오세요. 하여튼 그 주위에 정말 원가 회계를 잘 알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 굿게임 잘 풀었다.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 나와도 맞춰요. 이런 문제는 제끼는 거지. 그래서 나중에는 책을 좀 줄여가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. 나중에는 몇 문제 안 풀고 바로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 도달하셔야 좀 좋은 점수에 합격이 가능합니다. 해서 문제 은행식이다라는 거. 그리고 자, 세 번째 문제 풀 때 자신감을 가지고 푸세요. 여기 이제 당부 말씀이에요. 자신감.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합격할 수 있을까? 합격 인원은 나는 반드시 포함되어진다. 나는 꼭 합격할 것이다. 이 문제 나는 꼭 풀 수 있다. 가끔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, 쉬운 문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다 패스하시는 거야. 그럼 되겠어요? 나는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.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문제에 응하셔야지 다 패스 이러면 문제 풀 게 몇 개 없으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시험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겠죠.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세 번째 봤죠? 네 번째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에요. 꾸준한 노력. 내가 다가오는 6월 시험 또는 9월 시험에 응시하겠다 또는 12월 시험에 응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. 재무회계 몇 시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한 강에 1시간 정도 복습하시면 돼요. 한 강 수업 듣고 1시간 복습하시고 바로바로 연달아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 오늘 3시간 수업 들었으면 한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복습하시는 것도 괜찮겠죠. 그래서 먼저 대충 강의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나와요. 전체 내가 그럼 남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어떻게 그 공부할 시간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이 공부할 시간에 어떤 과목을 배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노력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이게 가장 어려워요.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. 누구나 살을 뺄 수 있고요. 누구나 장수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술, 담배 안 하고요.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. 다 알고 있죠. 근데 하나요? 안 하죠. 제가 살찐 이유가 뭘까요? 저도 알고 있어요. 날씬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. 알면서도 못 해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. 자신감 가지고요.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. 그리고 철저한 계획 세운 다음에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. 이게 없으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 시험 준비하면서 먼저 마음가짐을 확고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. 이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시험이 우리 국가공인 회계관리 자격제도에서 가장 높은 단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고 또 우리 해결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. 잠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나올 만한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 또 반복한다. 철저한 계획 세우시고 꾸준한 노력만 하시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. 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. 인디안 속담인데 인디안 어느 부족은 기우제만 열면 비가 내린대요. 되게 신기하죠? 기우제만 열기만 하면 항상 비가 내린대.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? 왜 그럴까요? 그 이유는 그 인디안 부족은 기우제가 내릴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지. 이게 무슨 말이죠? 내가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푸는 거예요. 그렇죠? 나올 만한 문제, 내가 이 문제 꼭 다 정답이 될 때까지 실수 없이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재경관리사 꼭 취득하시길 기원하고요. 같이 공부하길 기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공부 방법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원가관리회계 출제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